미국 예일대 콜롬비아대 연구진이 함께 발표한 2015년 공기질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73등이다.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에 좀 불리하게 기준이 돼 있고 지상에서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의 추정 자료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건 서울 하늘이 굉장히 뿌얘진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의 원인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차이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 밀리미터입니다. 최근에야 심각성이 파악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훨씬 더 작고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유해성이 미세먼지의 몇 배에 달합니다.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모두 석탄, 석유를 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됩니다. 이와 달리 황사는 모래에서 자연 발생합니다.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황사는 크기가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고요. 오염물질이 미세먼지는 검은색인데 황사는 노란색, 벌써 색깔도 다릅니다. 이 황사의 큰 문제는 오염물질들이 같이 날아오면서 우리 대기에 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000년대 초에 1세제곱미터당 70 마이크로 미터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 천연가스 버스 도입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서 10여 년이 지난 2012년에는 40일, 절반 가까이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야 주목받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이만큼은 낮아지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2013년 이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44에서 46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공기질을 다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일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화석연료 산업시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화력발전소입니다. 인천 옹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수도권 전력의 25%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미세먼지가 50km가 떨어진 서울, 경기까지 와서 영향을 직접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소들은 수도권 미세먼지의 3에서 21% 그리고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4에서 28%를 발생시킨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오염 배출원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중소형 공장들도 문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디젤차, 경유차입니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힘 좋고 연비 좋은 차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게다가 주 5일시대 디젤 SUV 차량들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디젤차 비율이 18.5%였는데 지난해에는 44.7%로 휘발유 차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그야말로 급증한 것입니다. 휘발유 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하면서 또 이런 현상이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디젤 엔진은 휘발유 엔진의 10배 이상의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요즘 초미세먼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황사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수도권 미세먼지 절반 이상이 중국발이다라는 관측이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사와 같이 날아오는 오염물질들이 또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하늘 다시 맑게 할 수는 없는 것일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연구센터의 전권호 환경연구관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공기가 너무 많이 나빠졌죠, 요즘에? 최근 들어서 그렇게 좀 나쁜 현상, 고농도 현상들이 좀 자주 발생했습니다. 올해 초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1990년대 후반에 서울 하늘 대기질이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늘 색깔을 파란색이라고 기억하지 않고 그때 자란 아이들은 회색이다라고 한다라는 그 기획 보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몇 년 만에 정말 공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 2, 3년 사이에 다시 하늘이 요즘은 푸른 하늘이 잘 보이지가 않고 잿빛 하늘인 날이 많고. 네. 자, 그래서 우선 이 세 가지 중에서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연구관님이 보시기에는 제일 심각한 건 어떤 겁니까? 일단 2000년도 초에 서울 지역의 그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76 마이크로그램 연평균 농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10년 정도 그 환경부나 정부가 대책을 해서 작년 농도를 보면 한 46 마이크로그램 보메타 3승까지 낮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2013년 이후에 사실 미세먼지 농도라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발생량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기상적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상적인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는 그 농도는 전체적으로 낮아졌지만 이제 순간적으로 농도가 높아지는 고농도 현상들이 한 2, 3일 정도 진행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기상이 악화된, 특히 이제 바람이 정체돼서 대기 정체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국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또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들이 어떤 지역 내 일정하게 정체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갑자기 심해졌다, 하늘이 뿌얘졌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최근 들어서 기상이 갑자기 바람이 덜 불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데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2013년도 이후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예. 국외 유입량 뭐 말씀하시지만 이제 중국 등 그 국외에서 들어오는 유입량들이 기존 12년 전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뭐 그거는 중국 계속 상황을 아시다시피 중국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외 영향이 높아진 상태에서 또 대기도 정체가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내의 다양한 배출원들에서 여러 가지 배출량들이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고농도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유차 늘고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오염물질들이 꾸준히 이렇게 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또 황사가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니까 갑자기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공기가 많이 나빠진 그런 양상이라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런 현상들이 이제 좀 자주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세 개 중에 제일 심각한 게 근본적인 건 어떤 겁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하는데요. 예. 일단 우리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양들이 일부분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한 30에서 50%가 국외고 나머지는 이제 국내 발생 요인이라고 하면 근데 국내 발생 요인 중에는 뭐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초미세먼지를 포함해 보면 주로 이제 세 가지가 큰 요인입니다. 일단 자동차, 이동오염이라 그래서 움직이는 자동차와 두 번째가 이제 사업장.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라든가 연료를 사용해 가지고 뭔가 생산을 하는 사업장. 그리고 이제 생활 쪽에서 우리가 내는 그런 연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다 작성을 해서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사는 초미세먼지는 아니고요. 그냥 큰 미세먼지고 이제 초미세먼지의 증가 원인들이 이제 최근에 조금 더 많은 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우선 화력발전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력발전소가 저는 이제 거의 없어지는 추세인 걸로 막연하게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고 화력발전소에서 저렇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것도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어떻게 이 추세상으로는 화력발전소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제 분야는 아니고 저는 이제 예보를 하는 분야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화석 연료의 사용 자체가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거는 뭐 꼭 화력 발전소뿐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사업장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화석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라는 건 알다시피 이제 뭐 석유나 석탄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근데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사실은 석탄 화력 그 석탄을 이제 어떤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저희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중국의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 보면 중국은 초미세먼지가 주로 이제 석탄 쪽 그 연료에서 많이 온다라는 최근 연구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화석 연료 자체가 사용량이 늘었다는 것이지 그게 뭐 특별히 화석 뭐 어떤 특정한 그런 시설들의 어떤 증가가 이것을 더 가중시켰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화력발전소가 전부 다 늘어난 게 아니니까 지금 원인을 화력발전소에 찾는 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제가 제 분야가 아니라. 아니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화력발전소 어느 정도 영향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화력발전소에서 연구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화력발전소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걸 연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연구 분야가 아닙니다. 저는 미세먼지를 예보하고 그 예보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아닌지 또 미세먼지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는지 그게 어느 정도 농도를 주는지를 아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연구 분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 그러면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그 디젤차, 경유차, 경유차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셨습니까?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생 원들은 다양하게 있고요. 꼭 뭐 지금 이제 최근에 디젤차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꼭 디젤차만 이 자동차라는 거는 디젤차를 포함한 모든 이동 그 오염원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과중
오염물질을 더 내느냐 안 내느냐에 대한 과정은 있지만 자동차라든가 화석연소에서 나오는 NO2 즉 넉스가 미세먼지라든가 오존을 악화시키는 영향이 있다는 것이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더 다른 분야 저희 이제 과학원 같으면 이제 교통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걸 테스트하는데 이제 그쪽 분야에서 좀 더 그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지달차라든가 이런 뭐다 보면 이제 그 자동차 전체가 어떤 그 대기 오염에 미친 영향은 확실히 커졌다 이렇게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그 분석하시고 네. 그 수치를 분석하시는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제일 심각한 원인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우선순위 제일 심각한 건 어떤 겁니까? 일단 도심 지역 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 출퇴근 시간대 확실히 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즉 이게 자동차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추정이 되는데요. 가장 이제 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심각하게 봄철이나 이런데 국외에서 넘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당장 막을 수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국내에서 줄이자고 한다면 대중교통들을 많이 이용하거나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해서 자동차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좀 줄여가는 것이 우선 시급하게 일어나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데는 중요한 그 정책 분야라고 생각은 합니다. LPG 차는 어떻습니까? 글쎄 뭐 LPG는 뭐 상대적으로 다른 화석 연료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예. 어쨌든 뭐 휘발유 차든 LPG 차든 뭐 자동차라는 것 자체는 아주 작거냐 많거냐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물질을 발생하는 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좀 더 친환경적 뭐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 같은 건 아예 화석연료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사실은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 사용을 줄이자는 건 물론 원론적으로는 네.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아주 현실적인 지금 대안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에펙 블루라는 중국의 이제 상황을 보면은 그 어떤 중국의 농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 그 고농도가 많았을 때 중국에서 베이 측에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차량 이부제라든가 차량 그거를 좀 줄여달라라고 국민들한테 요청을 했고 또 그런 국제 행사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차량을 거기에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그 도심 지역에서 차량 숫자가 줄어드니까 파란 하늘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분명히 차량 운행을 줄이는 것은 도심 지역에서의 그 오염도를 낮추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황사는 우리가 뭐 그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좁습니다만 어떻게 뭐 좀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황사는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라 사막화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동해서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 나오면 미세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사는 그 미세먼지의 한 종류고요. 그래서 황사는 뭐 신라 시대 때부터 계속 넘어왔던 부분인데 일단 중국에서 오는 그 미세먼지 발생량을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이 미세먼지를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양국 정상회 간의 어떤 그런 정상회담의 대기 분야가 가장 첫 번째 환경 이슈로도 근데 왜 더 갔고요. 늘어난 거죠, 황사가? 황사는 이건 기상적 요인이 많습니다. 근데 미세먼지 량이 줄었느냐 황사가 늘었느냐 요거는 황사는 최근에 이제 그 엘니뇨 현상도 일어나고 해서 저기압이 발전하다 보니까 황사는 이제 고온지대에서 그 사막에서 강한 저기압에 의해서 흠바람이 날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봄에는 조금 그 황사 발생률이 좀 많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황사 발생지인 지역이 비가 안 와서 건조하다 보니까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농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만 농도를 살펴보면 황사랑 좀 다르게 보면은 중국이 2013년 이후에 강한 그 대기 오염 방지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뭐 계속 뉴스에 나오겠지만요. 뭐 2020년까지 약 300조 원의 그 대기 오염 방지 그 방법을 쓰고 또 올해 초에 한 15년 만에 대기오염 방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그 단속을 통해 가지고 사업장들 단속하고 있어서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이징 농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희 정부는 중국 정부하고 뭐 공동 실증 연구 같은 걸 해서 우리 환경 그 대기질 저감 시설을 실제 중국에 가서 설치해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중국 산동석에 있는 제철소 같은 곳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오염 원인을 확인해 보자. 베이징에서 어떤 오염이 오는가.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한중 공동 연구단이라는 워크숍을 또 서울에서 개최를 했고요. 이만큼 공동 연구도 하고 또 정보도 공유하고 또 실제로 중국이 줄일 수 있는 기술도 공유해서 중국도 줄이고 또 중국이 줄어감으로써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도 줄어지게 되면 그럼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의 양은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먼지, 유해 물질은 더
전부 다 줄고 있는 겁니까? 예, 중국의 자체량이 이제 연평균 농도가 마치 우리 서울이 10년 전에 높았다가 줄은 것처럼 예. 중국도 지금 2013년 이후로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 농도는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아직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긴 높습니다, 우리보다. 예. 예. 우리 공기가 서울 공기가 급속하게 많이 좋아졌었던 것이 천연가스버스 도입했었던 것이 영향이 큽니까? 이게 결정적입니까? 뭐 그렇게 학자들께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대형 차량들이 예전에 뭐 기억하시다시피 그 버스들이 많은 매연을 냈고 또 거기에 많은 이제 유기화학 물질들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대기가 미세먼지가 나빠졌으니까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CNG 버스를 도입한 것은 우리 서울 지역의 공기질을 깨끗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젤차 지원 정책을 중단하고 디젤차를 줄이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을 지금 환경부에서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연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책적 질문을 하시면 제가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그 원인을 찾는 것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예. 원인을 찾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대책을 네. 얘기할 수 없다고 하시. 그런 건 아니고요. 모습 이제 아닙니까? 자동차가 뭐 특정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자동차라는 이동 오염은 자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휘발유차도 있고 아시다시피 뭐 가스차도 있고 뭐 디젤차도 그 중에 한 종류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최근에 특히 이제 디젤차에 대한 여러 가지 성비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를 포함한 이 모든 자동차의 사용량이라든가 아주 친환경차의 보급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대기질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효과가 크다. 결국 그거에 이제 한 가지 방법들도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법들이 선택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는 정책적인 부분은 이제 조만간 뭐 환경부에서 또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